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통합을 담은 민주당의 특별 법안이 내일 발의됩니다. 특례는 280여 개,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에 담길 특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핵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지난주에는 시민의 솔직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대전연구원의 최진혁 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철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섭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일 발의되는 특별법에 담길 내용, 정부의 통합시의 인센티브 안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은 4년간 최대 20조 원, 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여러 인센티브가 아마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정부의 발표에 따른 특별법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것이고요. 네. 5조라고 하는 것을 매년 지급해서 4년간 20조 원을 주신다는 것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자기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결국 이제 이 5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비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 정책에, 국가 예산에서 한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 재정 구조를 건전하고 또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세라든지 지방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교부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틀 속에서 이 5조 원이라는 부분이 잘 설명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충남 법안이 그거보다는 많은 액수를 우리가 국세에서 이양을 해서 네. 정리한 내용이 8조 8천억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전 충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 법안 8조 한 9조 정도 되는 예산보다는 적지만 5조 원, 그 5조 원도 매년 5조 원이니까 이게 사실 정부 재정 규모를 생각하면 뭐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네. 예. 김용원 연구원님은 어떻게 평가? 뭐 이제 우리가 5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5년 예산 기준으로 대전광역시가 대략 6.4조 정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충남 이제 도청이 대략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5조를 저희가 그냥 기계적으로 2.5씩 나눈다고 치면 그럼 대전의 예산의 40% 정도, 충남 한 25% 정도를 지금 한 번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한 해. 그러니까 증액해서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5조냐 8조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5조라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큰 금액인 건 분명하다. 뭐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인센티브에서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그려진 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 규모 5조만 제대로 실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방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네, 재정 지원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교수님. 예, 우선은 좀 큰 틀에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 그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을 보고 저는 딱 느낌이 들었던 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이 행정통합을 단순한 이 구호가 아니라 이제 정책적 패키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미를 둡니다. 정책적 패키지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숫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규모보다는 앞으로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방식이 일단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이따 또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지원만큼은 특히나 이 한시적이지 않고 이 항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공공기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로 했던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따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단순한 이전과 이런 예산에 대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도 이 지역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설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결론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설계를 가능하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무처장님. 네, 지난번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아니어서 추가로 더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발표된 내용 자체는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권한 이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발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은 과연 대전 충남도 통합하고 광주 전남도 통합하고 대구 경북도 통합하면 다 그럼 약속한 대로 지속 가능하게 지급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뭐 5조, 말씀하신 광주 전남 만약에 똑같이 5조, 대구 경북 5조면 15조니까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부분까지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는 뭐 발표가 된 다음에 대전시장 또 충남지사는 뭐 회동도 하면서 반대 입장을 좀 나타내셨어요. 아까 원장님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국민의힘 중심의 특별법안은 한 8조 이상 되는 네. 돈이었는데 좀 네. 줄어든 액수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좀 기싸움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2024년 11월에 이제 대전 충남 양 자치단체장께서 공동 선언을 하면서 그 법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이 12월 달부터 우리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개월, 11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재원 배분인데, 네. 예. 이 재원 배분을 우리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 이 부분을 좀 더 그 동안에 뭐 7.5 대 2.5의 어떤 비율을 좀 더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충분히 국세이면서 지방에서 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죠. 네. 그랬던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전 충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양도소득세를 100% 했고 법인세는 뭐 50% 정도. 그러니까 애초에 담긴 법안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8조 이상이 해서 됐던 거죠. 그것이 8조 8천억 정도가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과다 아니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 재정 체계하고 지방의 이제 재정 분권 차원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거고, 그것이 국회에서 우리가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발표한 것은 5조 정도로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뭐 그 부분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전 충남 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 뭔가 국세와 지방세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지방 재정을 좀 더 건전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가 협상 가능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구원님, 그래서 일단 이제 5조 원도 굉장히 큰 아까 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원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세와 지방세 이제 비중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고민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5조라는 돈 아까 뭐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15조까지 늘어날 텐데 이런 게 국가 재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뭐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새로운 세금을 얻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75대 25, 그러니까 3대 1이죠. 그러니까는 국세가 지방세 3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문제 이제 쓰는 것만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재정에서 통합 재정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어디서 얼마나 쓰느냐 그걸 보면 사실 중앙에서 50, 지방에서 50 정도 써요. 그냥.
그러면 사실은 지방에서 50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쓰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가 지금 지방세 3배다 보니까 지방은 쓰는 것 대비해 사실은 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비중 조정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사실 우리가 뭐 재정 분권, 지방 분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 사실 5조라는 돈도 중요한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건 4년이라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광역 간의 통합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기초 간의 통합은 있었습니다. 이미 사례가 예를 들면 창원, 마산, 창원, 진해, 그다음에 청주, 창원, 청주로 통합이 됐죠. 근데 이제 그 통합된 케이스들은 재정 지원이 특례가 최초 10년, 연장 5년, 그러니까 최종 15년이 재정적으로 이제 특례가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기초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르긴 해요. 근데 그러면 왜 광역은 4년에 이걸 한정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재원의 규모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시만. 그래서 대전 충남 그 각 단체장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한시적 지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최대 4년간 20조 원이라고 하는 그럼 4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이 없으니까 한시적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정책 패키지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인센티브를 했는데 사실 이 9조냐 5조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정부가 이 인센티브 방안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5조라는 금액과 4년이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한시적이냐 아니면 뭐 다른 말이냐 왈가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다시 특례에 담아서 좀 묵혀뒀다가 특례로 항구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논란은 애초에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에게도 빌미 아닌 빌미를 안 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구조의 지금 5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말씀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로 담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가는 그림이 계속 그려진다라고 하면 저는 정부가 어떤 오해를 받을 것 같냐면요. 지금 특례로 담는다는 게 뭡니까? 정부의 권한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내려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근데 중앙부처에서 특례를 담지 않으면 특례로 담으면 이게 권한이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앙부처에 그러지 않으면 중앙부처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말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조라는 돈을 통으로 던졌다라고밖에 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특례로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시민들에게 신뢰와 설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4년 뒤를 싶습니다. 담보할 수 없으니 이 그럼요. 안을 뭐 일시적으로 그 기간을 예. 정하지 말고 특례로 아예 담아서 예. 좀 안정화시키자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특례에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교수님께 드릴게요. 예. 네. 예, 뭐 입장 차이는 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계속 돈 가주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주도권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는데 사실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은 지방분권적 관점보다는 균형 발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사실 지속 가능하려면 지방분권, 재정분권적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개가 사실 다른 개념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드는 건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들이 둘 다 뭐 많은 우려나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이유가 더 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발전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원과 별개로 자체 동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너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 안 하면 뭐하러 합치냐 이런 고민도 사실 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합치는 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부로부터 수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체의 어떤 시너지가 있어서 이게 뭐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지원이 없더라도 시너지가 있어서 통합하는데 긍정적이면 그런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좀 정부의 재정 지원 얘기만 좀 함몰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죠. 네. 우리 교수님께 아까 말씀. 네, 아까 뭐 4년 얘기는 아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앞으로 4년 남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예. 그래도 이제 정권의 어떤 차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법안에다 담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때 가서 또 다른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4년 의미죠. 이후에. 왜냐하면 4년 이후에 또 다른 정부하고 새로운 이 부분을 정부와. 또 우리가 그 선거를 앞두고 또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던지고 있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결국은 정치권의 논리가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다. 이게 어떤 정권의 차이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뢰도가 높은 건데 예, 예. 대선 앞에서 아니면 뭐 총선 앞에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또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생각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정말 시민들 이제 통합시라고 하는 이 특별시가 됐으니까 특별시에 준하는 그런 역량들 이런 것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당분간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지원이 돼서 그게 안정화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체적인 역량들을 충분히 만들고 그렇게 해서 특별시에 준하는 그 상황들의 모습들을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권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완성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년 뭐 어떤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아까 고 교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특례로 박아버리자. 기한을 논란을 만들지 말고 특례로 박아버리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러니까 특별법 안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논란이 되는 점이 있다면 그런 논란을 지금 줄일 수 있는 게 지금이거든요. 지금의 이런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보실 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간이 문제다. 4년으로 박아놓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근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법안에서 제시하는 특정 세목의 세수를 뭐 전부 혹은 절반씩 이양하는 방식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죠. 그러니까 세금을 새로 걷기 위해서는 아니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특정 세목을 이양하는 순간 이제 약간 뭐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방 재정 조정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교부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세가 많으니 걷어서 그걸 지방에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교부세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뭐 행정통합 특별 교부세 같은 걸 주겠다. 이게 근데 그 말만 하고 어떻게 디자인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교부세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부세의 3%를 정액으로 받습니다. 근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교부세가 바뀌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통합한 특별시에 대해서는 뭐 교부세 일정 부분을 뭐 정액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면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 사례는 이게 항구적인 거거든요.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법안을 처리하면은 재정특례 부분은 뭐 연도에 한계 없이 아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씀 아까 우리 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 이런 걸 네. 두지 말고 그냥 특례로 담아버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까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례 사항을 못 박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협상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를 몇 %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대두가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재부에서 이제 판단을 또 할 것 결국은 같은데 또 결국은 기재부군요. 기재부에서 대통령실은 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지만은 국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행하는 그러한 재정력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숙제거리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 다음 법안에서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드리고 다음 처장님 드릴게요. 예, 교수님. 지금 대전시는 본인들이 만들었던 구조의 그 내용이 지금 맞다.
그리고 정부의 원안이 오전이 부족하다 맞다. 네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정해지지 않은 거 가지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걸 놓고 따진다고 하면 저는 대전시와 충남도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안이 맞다. 금액이 맞다는 게 아니라 특례로서 이유를 다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양도소득세를 100%, 그다음에 법인세 50%,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중에 지방소비세를 제한 금액의 5%로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8조 9천억을 매년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특례로 지금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는 대전시의 방법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조 개편의 문제고요. 그리고 5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그 5조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전 예산이 뭐 7조 좀 넘는데 네. 뭐 시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기 때문에 굉장히 5조면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큰 사업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도 좀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이 바로 그거에서 가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광역교통망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의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초기 비용도 있지만 이제 재정 지원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중에 끊기면 재정의 압박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해놨는데 네. 그 반대로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성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기다렸던 우리 김진석 사무처장님. 네.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전제가 나오는 이유는 행정통합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통합을 완성하는 과정까지의 비용이 들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가 드는지 좀 모르는 상황인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대전 충남 법안이나 곧 발표된 민주당 법안에도 그런 로드맵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5조니 8조니 이렇게 큰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방과 국세의 비율 조정 문제는 오래된 과제지 않습니까? 지방세 권한을 비율을 늘리자는 건 사실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국정과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법도 특례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사실 모든 세금과 관련된 조항이 다 특례로 구성되어 버리면 이게 사실 법의 어떤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 동시에 이런 주제가 나온 만큼 전반적인 일반법상의 조정을 하는 이런 논의들도 좀 함께 정치권과 지역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요. 그 이제 대통령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절하겠다. 뭐 현재 7.5 대 2.5인 뭐 이할자치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걸 6.5 대 3.5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뭐 6대 4 비율까지 조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마련했다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실 때 이런 구상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해묵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근데 뭐 제가 너무 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비율을 줄인다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통제권을 스스로 중앙정부가 줄일 수 있어야 그러니까 법률보다도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통제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내려놓느냐? 예, 그게 가장 핵심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얘기도 있죠. 예전에 이제 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그때 사회복지에서 이만큼 늘려라. 그래프를 그어놓고 그냥 그렇게 해오라고 할 걸 그랬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 퇴임 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목표는 뭐 숫자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실현하는 건 결국은 지금 그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결국 그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행정관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 집권 체제 속에서 이제 출발돼 있는 나라이고 국가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래서 국세 중심의 그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세가 취약한 부분이 이제 지방에서 뭔가 어떤 세목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국회에서 아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은 말로는 전부 다 준 연방제죠. 연방제에 준하는 뭐 그런 권한을 주고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세목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세율을 다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한 국가 체제, 지금 단일 국가 체제 속에서 정말 중앙 집권 방식으로 자치분권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치분권이 되기 위해서 네. 이런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대전 충남 통합 특별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준하는 정말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권한과 재정 문제가 우선은 제일 크니까 네.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대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권역별로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재원을 어떻게 배분을 또 예, 예. 해나가야 될 것인지 예. 그것이 그 뒤에 이제 또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자치권이라는 게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어떤 중요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기재부를 좀 넘어서서 뭔가 좀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재정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강한 바람이 있는데요. 또 다시 또 중요한 문제가 이와 함께 또 중요한 문제 공공기관 우선 이전입니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대전 충남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절하게 바라는 문제인데요. 이번 정부의 인센티브 안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돼야 된다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예. 오랫동안 우리 충청도의 수건 사업이었던 수건이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던 거 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고. 근데 사실 전 이번에 이거를 인센티브 안으로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생색내기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기로 한 건데. 예,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주고 그거에 맞게 이전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나 지금 연구 용역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부터 연구 용역부터 발표를 먼저 좀 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문제를 세워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듣고 싶고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그 기능이지만 저는 이게 이전 기관은 분명하게 지역의 산업 기능과의 얼마나 연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실효성이 가장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인력 정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직원들은 그러니까 와도 교육이나 문화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속된 말로 주말 부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도 반감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관이 전체가 내려오지 않고 권한을 이전시켜주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공공기관 이전은 이런 기능과 이런 인력과 산업을 얼마나 연계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문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거를 마치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원래 하기로 한 거고 연구용 올해 발표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 또 뭐 또 지역 차별 얘기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좀 얘기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막 20개씩 내려보내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그다음에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승수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내용 중에 역외 유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방금 이제 뭐 주말부부 얘기도 해주셨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 아까 다른 토론에서도 언급됐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 그 GRPD는 정부에서 2위인데 역외 유출 1위라고들 하잖아요. 결국에 대전 같은 경우도 발생시키는 소득의 많은 부분들이 서울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역 경남권의 산업이 어려워진 부분도 본사들이 서울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통합의 효과적 측면만 본다면 그러한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자원이 순환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계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설계도 지금 좀 빠져 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우선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을 5조 원씩 받는다고 해도 이게 이제 스스로 보통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물론 이것이 뭐 개발성 사업이라는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허락을 맡아야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현재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면제할 수 있는 안이 특례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예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공공기관 2차 예. 이전 그 잠깐 짧게, 얘기를 짧게 예, 한다고 예. 한다면은 우리가 이미 그것은 준비돼서 다음번에는 우선순위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게 또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 비용이 그러면은 5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안 들어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이 그것도 또 또 그러네요. 논쟁거리가 될 수 예,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5조를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공공기관 이전 비용과 같이 들어가 있는 거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또 심각한 당연히 별개로 가야 되겠죠. 별개로 예. 또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예, 예.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대전 충남권이 꼭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 예. 그거를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고선 그냥 함께 가려고 하는 이것은 좀 주민들한테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그다음에 예타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 산업 이런 부분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R&D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술과 신산업들이 막 축적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타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동안을 추진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행 단계까지 3년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빨리빨리 이 부분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특별시에 안에서 이 부분을 면제를 해서 그 성과를 크게 올리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 타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을 또 예타를 면제해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악용을 해서 자기 지역에 뭔가 준비 안 돼 있는 것도 뭐 예타 면제를 통해서 그냥 시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것은 국가로 볼 때는 또 다른 재정을 부담을 후속 세대들한테 남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의 건전성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예타로 면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특례에다가 한 10년 동안은 그 특례로 예타 면제를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또 우리가 신기술이라든지 신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적용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어떤 부작용 이런 부작- 오남용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그렇죠. 예, 네. 정말 실효성 있게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우리가 충분히 지금 대전 충남 법안에는 그 포함시켜야 면제 된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 여당안이 내일 발표된다는데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용됐는지는 또 비교를 해봐야 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형군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예타 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예타 면제는 반대입니다. 근데 그 예타가 약간 면제되는 게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예타라는 것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죠. 그러니까 예타를 하지 않는 건 그럼 조사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합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조사는 다 하는데 왜 예타가 악명이 높냐 하면 경제성 평가를 해서 그렇죠. 경제성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죠. 지방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경제성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타 제도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BC 분석이라는 경제성 분석으로 악용되니까 그러면 AHP라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뭐 정책성, 뭐 지역개발 이런 게 다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이제 거기까지 온 상태인데요. 저는 사실 예타 면제를 통합특별시에 주는 건 오히려 통합특별시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예타는 지금도 면제 가능합니다. 실제로 좋은 면제 사례가 있죠. 호남 KTX가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면제로 됐습니다. 호남 KTX가 당시 BC가 0.39였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비용 대비 이익이 39%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아예 안 되는 사업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하지만 밀어붙였고 됐고 지금 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효익을. 그러니까 저는 예타 면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타 면제는 충분히 필요하고 할 수 있다 해도 되는데 다만 그걸 굳이 통합특별시에 특례 조항으로 넣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차라리 현재 예타 제도에서 통합특별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BC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평가의 뭐 다른 항목의 점수 비율을 뭐 높인다든지. 통합특별시에 별도의 의견을 넣을 수 있죠. 통합특별시만 가지는 창구인 거죠, 일차는.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에서는 그런 창구를 넣을 수 없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AH 평가에서 다른 항목을 가질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특혜거든요. 결국 BC가 그 인구가 없어 사람이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BC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네네. 것이고. 하지만
BC 부분만 잘 통과할 수 다른 부분의 비율을 높인다면 결국 예비타당성을 네. 통과할 수 있는 네, 네. 방법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시는데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살림 연구원이 네.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지금 뭐랄까요? 이 예타 부분만 놓고도 지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특례를 지금 넣으려고 지금 통합법안에 만들고 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고 예, 있고 그리고 근데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타 부분은 저는 특례로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입장이시네요. 예, 근데 BC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 면제가 아니고 좀 정교하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지점으로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재태 사무처장님 말씀 듣고 마지막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뭐 저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특히나 뭐 시민사회에서는 그 지방 정치권의 과도한 투자 욕심이나 개발 욕심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대법원 판결 나온 용인경전철 사례는 아예 BC를 조작해가지고 해가지고 큰 적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면제하는 방식은 조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부담도 크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다만 이제 그 핵심적으로 대중교통이나 혹은 그 지역의 삶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할 시대가 되지는 않았나. 건설 물가가 엄청 높아졌는데 전혀 이제 수익성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요. 네. 이 처장님 말씀 듣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다고 한 것이 타 지역의 동향입니다.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뉴스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 통합 움직임에 관해서 그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라고 많이 좀 추켜 세우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광주 전남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도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죠. 물론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전 충남 통합의 움직임이 타 지역의 어떤 빠른 속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는 좀 이견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 지역은 빠르게 되고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은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권이 같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같은 소속의 예. 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우리 뭔가 의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 지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광주 전남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빠르게 해가지고선 같은 의견으로 다 가져와서 민주주의 본산인데 그건 좀 어폐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전 충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 여지를 가지고 그것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의 본산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대전 충남은 좀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토론의 문화가 그 의회에서 자치단체장과 함께 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갈등 구조가 심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예, 민주당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하고 이런 상황에서 급반전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이제는 정치적인 색깔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대승적 견해를 가지고선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견을 노출하면서 어떤 조정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 본산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 우선은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속도보다는 주민들의 설득, 주민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광주 전남이 먼저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시간을 갖고 설계를 좀 했으면 됐다는 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언뜻 원장님께서 그 정치적 문제를 좀 언급을 하시다가 마르셨는데 사실 이제는 왜 제가 주민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정치적 논의가 2024년 11월부터 사실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서로가 반대했던 논리를 현재 찬성하고 있고 뒤죽박죽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정치인의 시간이 아니다. 이거는 주민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결정을 해놓고 날 따라라 이게 아니라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열어놓고선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 지금 교육자치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안에 따라서도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헌과 조금 거하게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개헌이요? 개헌이라고 보면 중앙정부의 체제 개편과 정부의 그 권력, 체제 개편할 때 법안 만들고 통과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우리 행정통합도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방체제 개편을 하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동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개헌을 해서 바로 4년 중징제를 만약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바로 시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시점을 연기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참에 통합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해서 저는 이걸 다음에 통과시켜놓고 2030년도에 시행하는 시점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답을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주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속도전은 사실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1년 전에 진행됐다고 하긴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진 게 7월이고요. 그러면 사실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실제로 의회에서의 동의 과정도 그렇게 왕성한 어떤 토론이 있었던 건 아니고 법안도 보지 못한 채로 통과가 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민주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가 진행할 때는 지자체가 설명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진행할 때는 정부와 여당이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안은 또 지자체는 또 안 열어요, 설명회를. 이런 어떤 모순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게 좀 비가역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합치면 분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대전시청에 가야 될 거 내포까지 가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바뀌는데 정보가 너무 없고 그래서 결국 물어보면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바뀌는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대전시에게 공청회 청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내일 오전 기자회견 할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정보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답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답 정해져 있으면 뭐하러 공청회 갑니까? 뭐하러 토론회 가고 조금 더 열어두고 비록 조금 늦어질지언정 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특별 법안에 저는 통과를 시키되 그 안에 주민투표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만약에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정치권에서도 충청광역연합은 우리 지역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연합적 방식으로 어떻게 다른 실험을 하는 노력들, 추구 전략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님? 뭐 저도 사실 앞에 말씀 주신 분들과 거의 유사한 의견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사항은 딱 세 글자로만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속도전. 네. 사실은 이제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보거나 뭐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시간이다. 근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듣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발언을 겸해서니까 이제 각 패널분들께 1분 정도씩 드릴 텐데 마지막 발언은 이 대전 충남 통합 얘기가 나온 게 결국 수도권 일극 체제의 국가를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나온 취지가 물론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점, 이 통합 논의 속에서 챙겨봐야 될 점을 한 가지 정도씩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점일까? 라고 좀 마지막 마무리 발언 겸해서 말씀 우리 원장님부터 좀 말씀. 네, 이제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분리돼서 해왔던 여러 가지 그 경쟁 관계에서의 어떤 비효율적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도 이제 필요하고 어떤 행정 서비스를 했던 규모의 큰 그릇과
어떤 중규모의 그릇, 조그만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대응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재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고 관리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초광역권 시대에서 우리가 생활권이 너무나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이러한 통합특별시를 구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2차, 3차적인 법안들이 다 준비가 돼서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권 또 천안아산권 내포 신도시권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차원으로 설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합특별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계속 뭐 입법이든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부분이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 교수님. 저는 이 정부의 5국 3특의 국가균형 발전의 전략과 지금 이 지방소멸이라는 이 행정통합을 이뤄서 이제 바꿔내겠다는 그 뜻의 그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속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이 설득이 좀 먼저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아까처럼 재정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연한 설계가 좀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행정통합은요, 이 선언보다 설계 그리고 속도전보다는 주민의 설득이 먼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너무 빠르다와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은 매우 높게 나옵니다. 찬반을 떠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패싱되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것은 만약에 통합이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수건 가지고 남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무시받았다라고 느끼면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주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주민의견 수렴 조차를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고, 근데 서울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2주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와 마지막 하나는 만약 된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강력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 통합시장. 네, 통합시장. 예. 그리고 어떤 멀어진 행정 서비스와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논의되어야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것 없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규모의 경제만 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악영향,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연구원님. 뭐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통합을 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답정너식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들 계신 거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속도전의 결과가 꼭 좋은 것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가도 오히려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가 통합특별법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정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시시각각은 지역 여론의 공론장이라는 공영방송의 소중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더 꼼꼼하게 대전 충남 통합 이슈를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